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환갑을 지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60년 넘는 세월 인생 살아보니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싶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온 이야기가 평탄치만은 않아서 얘기거리는 되는 듯합니다. 남들의 사연을 보기만 하다가 저도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집안 사정이 썩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간신히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만 따놨지요. 그 이후로 엄마를 도와 분식집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20대 초반 결혼 정년기에 다들 시집을 갈 때 저는 계속 때를 맞추지 못했고 결국 노처녀가 되고 말았어요. 나이가 30이 다 되어 오니 저희 엄마도 초조해지시더라고요. 누구라도 선을 봐서 결혼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저를 독촉하셨어요. 얘 이러다 너 30 훌쩍 넘으면 누가 데려간다 하겠니? 얼른 선 봐서 결혼해야겠다. 엄마 근데 우리 형편에 누가 장가를 온다고 하겠어. 홀어머니의 집안도 변변치 않고 그렇게 모녀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엄마 분식집 옆집에서 잡화점 하던 아주머니가 절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먼 친척 중에 나이대 비슷한 조카가 있다며 한번 선을 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사람도 왜 늦게까지 장가를 안 간 것이냐고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하자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아이고 하자란요. 아버지도 와서 사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결혼이 좀 미뤄져서 그렇지 정말 좋은 자리예요. 어때요? 한번 나가나 보라고. 그래서 저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선자리에 나온 상대는 썩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유창한 말솜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고 무뚝뚝한 남자였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셔서 집안 사정이 나쁘지 않고 그 사람도 대학까지 졸업할 정도로 공부도 제법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저런 조건을 봤을 때 그 사람과 결혼하면 괜찮겠다 싶었고 그 사람도 여자에게 특별히 많은 조건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내조 잘할 사람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꽤 마음에 들어했고 저희는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금방 이르게 되었어요. 결혼 후 저는 평범하게 가정주부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로는 노산으로 아이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했던 기억이 많이 있었죠. 남편이랑은 대화 자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TV를 보다가도 무슨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맨날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주제에 뭘 안다고 말을 해.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뭐 아는 게 있어 이러면서 애들 앞에서 저를 공공연히 무시했어요. 어렸을 때는 못 모르던 애들도 나중에 크니까 아빠가 엄마 무시하는 거 다 알더라고요. 틈만 나면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간신히 졸업했다. 아는 거 없다. 집에서 살림이나 한다. 이런 말로 저를 무시했어요. 그런 와중에 사춘기 오니까 딸부터도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잘하라는 말만 해도 딸은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학교나 제대로 나왔어. 아빠 덕분에 사는 주제에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러니까 참견 좀 하지마. 딸아이는 저한테는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제 아빠 앞에서는 세상 착한 딸이었어요. 아빠는 밖에서 사업도 하고 대학까지 나와서 존경할 만하고 저는 아니란 거였겠죠. 사춘기 잠시 잠깐 그러려니 했는데 20살이 넘어서도 계속 그러더군요. 남들은 딸과 친구처럼 잘 지낸다는데 저는 참 외로웠어요. 이런 제 마음을 달래주는 건 아들밖에 없었죠. 아들은 성품이 듬직하고 다정한 데가 있어서 제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절 무시하는 말을 해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저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저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난 엄마가 최고야. 아빠랑 누나 말해.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엄마. 그래 고맙다 서준아. 엄마는 너 믿고 살아 정말. 아들엄마가 최고라며 든든하게 곁에 있어주는 아들이었죠. 딸과 별다를 바 없이 키웠는데 타고난 성품 차이인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0살 넘고 나서 저희 집에 한번 닥친 풍파가 있었을 때도 딸과 아들의 반응은 참 달랐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서 짙은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무슨 술집을 갔다 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 종종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여자랑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갈수록 수상한 정황은 늘어났어요. 여보, 이 립스틱 자국은 어디서 묻은 거예요? 웬 루즈가 옷에 묻었대요. 아, 그냥 빨기나 하지 뭘 그렇게 물어봐. 어디서 부딪혔나 보지. 여보, 이건 어디서 쓴 거예요? 아, 손님들 대접 좀 하느라 좀 샀어요. 뭘 그렇게 사사건건 물어봐.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남편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들 전부 윽박지르기 일쑤였어요. 그런 와중에 제 의심은 뭉게뭉게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작정하고 남편의 뒤를 봤답니다. 그날은 일요일인데 남편이 사업 차 나간다고 가더라고요. 차도 안 쓴다길래 잘됐다 싶어서 얼른 옷을 입고서는 남편을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딸만치 어린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한테는 참 다정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맨날 사업 안 풀린다며 인상만 푹푹 쓰고 있던 사람이 어쩜 그렇게 다정하게 여자를 위해 주던지요.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지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있다가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달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예요. 아까 나 전부 다 봤어요. 그 여자랑 참 다정하게 모텔까지 가던데 당신 도대체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이 여자가 이제 남의 뒤까지 밟아 왜 이래? 진짜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좋아, 이혼하려면 해. 그런데 이 집도 내 거고 애들 키운 것도 내 돈으로 키운 거지. 당신이 한 일 뭐가 있어. 맨몸으로 나가려면 나가고 한 푼도 위자료 이런 건 바라지도 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면서 싸웠어요.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남편은 아예 철판을 깔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자가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사람 어딨냐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과 아들이 밖에서 들어오면서 저희가 싸우는 모습을 전부 보게 되었어요. 물을 것도 없이 저희 말하는 얘기 듣고는 전부 무슨 정황인지 알게 되었죠.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런 짓을 하세요. 아빠 제정신이에요. 아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자 딸은 오히려 아들에게 눈에 불을 켜고 따발총처럼 쏘아붙이더라고요.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기껏해야 살림하고 집안 청소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아빠가 밖에서 고생하고 사업하는 덕이잖아. 아빠 기죽을 거 없어요.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엄마랑 너는 대체 이해심이라는 게 없니? 물론 사사건건 제 아빠처럼 저를 무시하는 딸이었지만 이번엔 다를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딸은 아빠 편을 들면서 저를 또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엄마 집에 있으면서 맨날 그렇게 있으니까 아빠가 바람나는 거 아니야. 좀 꾸미고 남들처럼 자기 관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좀 그래봐. 내가 남자라도 엄마 같은 여자는 싫을 것 같으니까. 딸의 이 말에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가 되었고 아들이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몇 날 며칠 생각했어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로서도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요. 제가 빈털터리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과는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생각을 거듭한 끝에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이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지금 당장 나가자. 일단 피하자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진 상태였어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긴 했지요. 그리고 한적한 식당으로 가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사실 사업 망한 지가 몇 달 됐어. 그동안 잘 됐는데 무리하게 일을 벌렸다가 순식간에 무너졌어. 빚이 꽤 많아. 아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좀 썼거든.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니까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집에 찾아온다고 난리가 난 거야. 한마디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그동안 잘 되던 사업이 쫄딱 망한 것이었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었습니다. 그나마 남편 사업 잘 되어 아이들 뒷바라지 착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남편은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당신이 많이 속상했던 거 알아. 내가 미안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빚쟁이들은 쫓아오고 사업은 쫄딱 망했고 이제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제발 나 버리면 안 돼. 응? 저는 그 순간 남편에게 연민의 정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비록 절 내내 무시하고 바람까지 피우고 제 마음에 못을 박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살아온 정이라는 게 뭔지 자기 버리지 말라는데 도저히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제가 두 눈 꼭 감고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제가 편하게 살아오고 아이들 키운 것도 남편 덕도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남편과 이혼하자고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한번 발목이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당장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 집도 몽땅 넘어가고 간신히 가재도구 몇 가지만 챙겨서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딸은 오는 내내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아들도 이게 뭔 일인가 싶고 어리둥절하고 저도 사실 정신이 없었답니다. 남편은 그래도 미안하기는 한지 면목 없다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당장 살아갈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공부시켜야지. 시집장 가도 보내야 하지. 저희 노후도 다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반지하 방에서 뭘 어찌해야 하나? 참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은 매일같이 술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업이 날아간 충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자기라도 돈 벌어보겠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걔가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겠어요.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으니 사정이 뻔했습니다. 결국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50 넘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었어요. 식당 일, 청소 일 그런 것뿐이었죠.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바람이 춥고 애리던지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던 것은 생각도 나지 않았고 용서할 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냥 먹고 살길 찾는 데만 열심히 했던 그 애였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했어요. 사실 제게는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집이 다 날아갈 때까지도 절대 숨기고 있었던 그 돈으로 한번 분식집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했던 게 분식집이라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알고 음식도 배워뒀던 터라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쪽에서 정말 어렵게 시작했어요. 음식점 자리 낯뒤 낡은 상가에서 시작했어요. 권리도 없고 보증금 500인 곳에서 이것저것 집기들 중고로 들여놓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맛보고 가라고 직접 발로 뛰었어요. 엄마가 줬던 레시피를 이리저리 변경을 해서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매운 떡볶이를 개발했어요. 튀김도 바삭하게 기름들 새로 해서 따끈하게 손님들한테 대접했고요. 오는 사람들마다 오뎅 서비스도 푸짐히 줬어요. 학생들 2,000원, 3,000원 손님도 절대 헛두루 대하지 않고 늘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집에만 있었나 싶더라고요. 일을 시작하니 활기가 도는 느낌이었어요. 집에서 살림할 때는 늘 우울하고 가족들이 나를 깔보는 것 같아서 움츠러들곤 했는데 바깥이라니 내 귀가 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바깥일을 할 팔자인데 그동안 집안일하며 살았나 싶더라고요. 아들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와서 저를 도왔어요. 딸은 저희 가게 흥미진 곳에 있고 추잡스럽다면서 한 번도 발걸음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늘 와서 절 도와줬습니다. 재료 손질이며 청소며 쏠쏠이 도와줘서 알바 없이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점점 더 번성해 나갔습니다. 정말 작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더 큰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었어요.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재주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요. 딸은 셀쭉했지만 그래도 제가 잘 되는 거 싫지는 않은지 희죽 웃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우중충했던 집이 제 분식집이 잘 되니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가끔씩은 저희 가게 나와서 저를 돕기 시작했죠. 가게를 넓히고 나서는 아들이 나서서 인터넷에다 가게 이름도 올리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저는 영업시간도 밤늦게까지 연장해서 젊은 손님들을 모으는데 애를 썼어요. 회사원이나 대학생들도 저녁 마치면 와서 먹고 갈 수 있게요. 그렇게 몇 년을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 보여주기에 우리 집이 너무 창피한 것 같아. 이런 집에 누가 장가오려고 하겠어. 딸은 온통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사위 맡기가 너무 민망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사업도 잘 되는데 우리 전세로 어디 아파트라도 들어가면 안 돼. 나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것 같다고. 이런 딸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딸도 정년기에 얼른 시집가야지 늦어지면 저처럼 고생할 것 같아 저는 시집간다는 말에 마음이 놓이던 차였어요. 사실 사돈이며 사위며 한두 번은 우리 집에 올 텐데 반지 하방을 보이긴 정말 좀 민망하긴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가게에 쏠쏠이 들어간 돈이 많았어요. 집기도 중간중간 바꿔야 하고 가게 넓히는데도 또 돈을 썼고 사실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었지만 제 손에 쥔 돈은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빚 갚는 데에 다 쓰기도 했고요. 손에 쥔 것은 몇천 정도인데 이걸로는 전세집은 어림도 없었죠. 그런데 기대에 찬 딸의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남편도 그때 들어서 이제 반지하방 지겹다면서 징징거리고 있던 차였답니다. 얼른 빚 들어오는데 좀 가고 싶다고 어린애처럼 저를 조르던 차였어요. 그래서 독전은 큰 결심을 했어요. 사업도 잘 되던 차니 전세는 못 구하더라도 월세로 집을 옮겨가기로 한 것입니다. 딸 시집 보낼 때까지라도 월세로 좀 번듯한 집에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좀 괜찮은 아파트 월세를 구하게 되었어요. 딸은 신이 나서 방방 뛰더라고요. 드디어 반지하방 벗어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도 좋아서 입꼬리가 올라가고요. 아들도 좋은지 엄마 최고라고 연신 칭찬을 하더라고요. 비록 매달 월세 내야 해서 불안한 생활이었지만 저도 이사를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옮기는 집은 방 3개 욕실 2개 있는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전에 살던 반지하방에 비하자면 마치 대걸 가도 같은 집이었죠. 남편은 절 붙잡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고 마음 많이 상했지?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저는 사업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이었어요. 영업장에서 좀 늦게 마감을 하고 나오는 길인데 남편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뭐 하다가 이 시간까지 집에 안 가고 있었나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려입은 모양새가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여자의 직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뒤를 살살 밟았습니다. 그런데 뭐 오래 볼 것도 없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남편은 가게에서 나오는 웬 여자와 다정히 팔짱을 끼더니 모텔이 있는 쪽으로 총총 향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바람이라니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또 바람이라니요. 저한테 잘하겠다고 고생했다고 말한 게 얼마 전인데 그 다짐은 어디 가고 여자랑 바람을 피우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빚덩이에 올라 죽을 뻔한 거 제가 다 살려놨더니 이제 저 모르게 저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게 너무도 원통했어요. 그런데 모텔 있는 쪽으로 가던 남편을 놓치고 말았어요. 모텔 중 한 군데로 들어갔는지 순식간에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증거도 하나 못 남기고 그냥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어째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내게 전화를 해서 오늘 친구를 만나서 술 마시느라 새벽에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렸지만 일단은 모르는 척 넘어갔어요. 그리고 새벽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에게 벼락같이 따졌습니다. 당신 또 바람 피우는 거지 나 다 알고 있어. 도대체 당신 어떻게 나한테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미안한 생각도 안 들어요. 생각해보니 그게 실수였어요. 남편은 이번에는 제가 증거가 없는 걸 아는지 딱 잡아떼더라고요. 내가 뭘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당신 증거라도 있는 거야. 전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는 남편 앞에서 증거를 들이밀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수밖에 없었죠. 이 소종을 아이들이 다 듣게 되었어요. 아들은 남편이 또 바람을 피웠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달랐어요. 엄마 나 결혼해야 하는데 아빠랑 이혼하느니 마느니 하는 건 아니지. 나 시댁에 창피하지 않게. 엄마 처신 잘 좀 해. 딸은 그저 자기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저번과 똑같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했어요. 더 이상은 살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남편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이혼은 무슨 이혼? 절대 싫어. 이혼 못해.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 있어. 이 사람 이제는 생사람 잡고 있어. 남편 핸드폰이라도 몰래 보려고 밤에 눈에 불을 켜고 있었지만 증거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남편 핸드폰에는 전부 잠금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핸드폰을 노리는 것을 아는지 어디다 꽁꽁 숨겨놔서 나중에는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야 이혼이 되는데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발목 잡히나 답답해졌습니다. 하루는 사업장에서 손님들 없을 때 골물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지금은 바쁜 시간 아닌데 집에서 공부하지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들의 입 조용히 핸드폰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핸드폰은 바로 저희 남편의 것이었어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핸드폰 찾았던 거 다 알아요. 아빠가 숨겨놨던 거 내가 찾아서 가져왔어. 저번에 아빠가 비밀번호 누르는 것도 봐서 잠금 장치도 풀 수 있어. 저는 놀란 눈으로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나니 그 안에는 남편의 불륜 정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죠. 저는 정신없이 그 증거들을 보다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 것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담담히 답하더라고요. 저번에 엄마랑 아빠랑 핸드폰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엄마 사실 저번에 아빠 바람 피웠을 때도 이혼하려다가 아빠 사업망해서 그냥 주저앉은 거잖아. 이번에도 아빠한테 벗어나서 엄마 사업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요. 그동안 엄마 아빠 내조하느라 고생했고 무시당하면서 사느라고 힘들었잖아. 난 엄마 아빠 이혼해도 상관없어. 아니,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게 제 마음 다 헤아려주는 아들의 말에 저는 엉엉 울면서 아들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그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카톡 대화하며 같이 찍은 사진이며 전부 증거가 되었고 남편은 꼼짝 못하고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아빠 편을 안 들고 증거를 쪼르르 갖다 바쳐? 네가 그러고도 남자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들은 화가 나서 대들더라고요. 엄마가 떳떳이 살아왔으면 이런 일 당할 이유도 없어요. 아빠 사업 망하고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서 옳은 일 한 것뿐이에요.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저의 사업체는 제가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지었고 실은 재산 분할 할 돈은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월세 보증금이 전부였죠. 그마저도 남편은 제게 위자료 주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엄마 아빠 이혼해서 예비시댁에 볼면목 없다고 투덜거리더니 이제 아빠는 가진 게 없으니 저한테 싫은 소리는 못하더라고요. 딸은 저희 이혼 후 결혼을 무사히 했습니다. 사위가 종종 여자 문제를 일으켜서 딸이 징징거리면서 전화가 오곤 하는데 저도 딸내 가정사까지 참견할 수는 없으니 네가 잘 헤쳐나가라는 말만을 해주고 있어요. 딸이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치는 않네요. 그리고 이혼 이후로 남편은 종적을 감췄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려고 지방에 내려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여운 생각도 안 될 만큼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남이니 어떻게 살든 제가 알 바는 아니죠. 그리고 제 사업은 아주 자리를 잘 잡았어요. 번듯한 홀 매장을 두고 배달도 겸하면서 지역 내에서 잘 나가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젊은 손님들, 학생 손님들 할 것 없이 많이들 오세요. 조만간 분점을 낼 생각입니다. 사업을 잘 꾸려나가서 한번 전국적인 맛집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아들은 최근 로스쿨에 진학하고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들은 도움 없이 자기들 힘으로 시작할 거라면서 한결같이 만류하고 있어요. 아들 결혼 때나 남편을 볼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연락도 잘 안 되니 아들 결혼 때도 못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저는 요즘 참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업에만 신경 쓰면서 저를 아끼면서 살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무시들 다 잊어버리고 늦은 나이지만 산뜻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잠잠해지면 한번 해외여행이라도 아들이랑 나가볼까 싶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세요.